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첫날,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어, 10월 1일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복잡한 날이에요. 우선 떠오르는 게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인데 굉장히 그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 이렇게 또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큰 이름의 날이더라고요. 바로 호로년의 날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호로년의 날. 우리가 이제 막말로 호로자식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호로년의 날이라고 해서 이거 뭐 이런 날이 있나 해갖고서 좀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그 복잡한 이름도 이름이지만은 아니 좀 이상한 이름도 이름이지만 정말 오늘의 소사도 그냥 복잡해요. 아주 갈등이 물론 뭐 시대는 다르지만 아주 뭔가 아, 그런 것들이 겹쳐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음, 뭐 간단하게 보자면은 1910년이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경설국치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지나갖고서 이제 에, 그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조선 통감부가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변경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이 조선 총독부 설치 일은 일본과 식민 조선의 관계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호로년의 날이 193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호로년의 날은 식민조선과 중국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국과 힘을 합쳐서 이제 일본과 뭐 싸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1948년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건국이 된 날이 되겠습니다. 1948년 10월 1일 그거 기점으로 해서 뭐 이렇게 구분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중공이라고 이제 불렀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칭을 하지만.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이제 일어나고서 낙동강까지 밀렸다 이제 9.28 수복으로 이제 얼마 전에 9.28 수복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뒤인 10월 1일 날 국군이 이제 38선을 돌파합니다. 북진 통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38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도 같이 이제 유엔군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북한과 소련과 중공이 같이 붙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날을 국군의 날이 되죠. 원래 국제적으로는 오늘이 노인의 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이제 그 제정에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의 날은 하루 뒤인 10월 2일, 이 이제 됐죠. 자, 그런가 하면은, 6.25 전쟁이 이제 끝나고서, 바로 이제 끝나면서 이제 휴전을 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 이제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물론 그 한미 방위조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날이 바로 또 오늘 되겠습니다. 1953년 10월 1일이죠. 이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예요. 물론 그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대항하는 것은 북한과 소련과 이제 중공이었죠. 그때 당시에. 자, 그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한반도와 주변을 둘러싼 4대 강국의 각축장. 정말 이 지정학적으로 이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지금 해방을 하고서 지금 80년이 됐지만 지금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건 영구히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무슨 한반도를 방어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워낙 여러 나라들이 더군다나 그 여러 나라가 다 강대국이에요. 그 강대국들이 이제 서로 숟가락을 얹고 발바닥을 얹어놓으려고 애쓰는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한반도를 방어하고 지킨다는 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뭐 말이 좋아 자주국방이지 물론 자주국방을 해야 되죠. 근데 모든 그 주변 변수를 무시하고서 우리가 덕분장군처럼 행세를 한다. 그거는 그냥 괜히 부리는 허세지. 그게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허접한 그런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어요. 반말년, 길게는 1만 년 동안 그렇게 주변국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야말로 1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치른 나라가 우리나라냐, 침략을 받은 나라가. 그러나 6.25 이후에 지금까지 예,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침략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이에.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힘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한미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물론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옛날하고 많이 변했죠. 철의 장막이니 주의 장막이니 이런 거는 거쳤지만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본질적인 그 변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묘한 그 지정학적인 그 이제 현상을 갖다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같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아니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그런 지금 어떤 그 힘의 각축장이 바로 이제 한반도고 바로 오늘 이제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다 벌어진 날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제 아주 생소한 호로노선의 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치 욕 같아요. 뭐 호로자식이니 뭐 이런 욕 같기도 한데 과연 그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날은 그 중국의 그 동북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33년 6월 3일 날 조선의 독립군과 중국군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일본군이 점령한 동경성이라는 그 성이 있는데 그걸 탈환한 그 전투가 시작된 날이에요. 바로 오늘이. 오늘이 아니라 6월 3일이. 그리고 오늘이 그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한 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호로년의 날이라고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무게감이 있는 그런 날이겠죠. 예. 자, 이 전투에서 조선 독립군은 중국군과 협력해서 일본군의 점령지였던 동경성을 탈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중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거둔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날을 뭐 별도로 기념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10월 1일이 호로년의 날로 기념이 되고 이건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호로년의 날은 정말 어감이 좋지 않지만은 조선과 중국의 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양국 간의 협력과 연대의 상징인 날로 여겨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왜 호로년이라고 할까요? 이 제목에서도 봤지만 범호자, 호랑이 호자에다가 노나라 노자, 나라 노자예요. 그러니까 범과 같은 그런 나라, 혹은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뭐 그때 당시에 뭐 중국이 사실은 일본 침략을 받아갖고 중국도 그냥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호로년이라는 그런 의미를 써서 바로 이게 마치 그 중국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제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호는 호랑이 호자죠. 로는 중국의 고대 국가인 노나라죠.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공자가 태어난 나라가 바로 이 노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산동반도 그쪽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중국이라고 이제 본 거겠죠. 예. 이게 이제 호로년, 그 년은 그 이 해년자기 때문에 호로해. 그러니까 중국을 상징하는 해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문자 그대로 그 해석한다고 하면 실제 의미하고 이게 연결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러나 뭐 그건 중국 쪽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명확한 호로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로 하면은 이제 중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의 나라다 이거죠. 자, 이 호로년의 날에 대한 그 동경성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 동경성 전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본다면 1933년 6월 3일에 발생한 이 동경성 전투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전투는 조선 독립군과 중국군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이 점령한 동경성을 탈환한 그 사건이에요. 이 동경성 하면은 일본의 그 지금 수도인 동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거기는 아니고 이름이 똑같을 뿐이죠. 이, 동명이지라고 얘기를 해. 동명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 전투에서 조선 독립군은 중국군과 협력하여서 일본군이 점령지었던 동경성을 탈환을 이제 해서 조중연합군의 중요한 승리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 승리한 날이 바로 오늘인 10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호로년의 날이라고 이제 기념을 하는 거죠. 뭐 어찌됐든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되새기고자 할 때는 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경성은 뭐 일본의 동경이 아니고 중국의 동북지역, 즉 지금 길림성이라든가 중국말로 지린성이죠. 또는 요령성, 랴오닝성이죠. 그 지역에 있는 성과 도시를 갖다 가르치는 것이 바로 동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동반도 그 우익에서 이제 이 동북 삼성 쪽이니까 노나라는 그 이제 왼쪽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산동반도 그 제남 이쪽 그 이게 제남이 그 공자의 고향이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제 뭐 어, 공자의 그 집안의 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어지간 그 지역이 이 독립군과 중국군이 그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의 전장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코로나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이 이제 사실은 이 김영로 TV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10월 1일 날 방송을 시작했어요. 4년 전이 되겠습니다. 2022년, 3년, 4년, 5년, 2022년 10월 1일 날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방송을 시작할 때 어떤 무슨 큰 어떤 원대한 포부나 꿈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이제 하는데 이 줌을 이용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자꾸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무슨 TV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갖고서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방송이 바로 1000번째 방송이네요. 1000회가 되겠습니다. 방송 번호가 1000번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4년이었고요. 뭐 정말 은근과 끈기로 지금까지 쭉 이어왔는데 은근한 끈기에 저 자신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4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4, 5일씩 방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참 제 자신 개인으로 봐선 대단한 역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 좀 이제 부끄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남들은 4년이면은 뭐 몇십만 이렇게 늘어나는데 저는 현재 구독자 수가 9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년간 오늘부터 따져서 앞으로 이제 365일 전부터 누적된 구독 시간이 3,251시간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제시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누적 구독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어, 한때 누적 구독 시간이 4000시간이 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사실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주말이 거의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겨우 여기에 전부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을 조금 이용하려고 이제 방송을 좀, 횟수를 좀 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랬더니 이제 4000시간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글쎄요, 지금 1000명이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27명이 더 이제 추가로 구독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걸 채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그 분들 중에 구독을 눌러주시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을 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시간 4000시간 늘리는 것은 뭐 정말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들이 더 많이 이 구독자가 더 많이 구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스킬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구독자 수와 시간을 채우지 못한 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솔직한 얘기가 뭐 저도 젊은 나이가 아닌데 기술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부족하고 뭔가 제대로 하려면은 또 투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식을 이제 쭉 취해왔는데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저 자신도 사실 종종 저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10월 1일 이후에 3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죠. 상당히 장기간 연휴인데 긴 추석 연휴를 좀 잘 보내시라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유튜브 최소 조건인 1000명과 4000시간을 충족시키는 일에 좀 몰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충족시킨 다음에 아까도 잠깐 표현을 했지만 운영 방식에 좀 변화를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유튜버로서는 실패한 유튜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요구 조건을 갖춰가면서 또 나름대로 하다 보면 또 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것도 제가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쭉 하면서 이제 느껴왔던 것이, 정말 그날 있었던 나라를 쭉 하면서 쭉 종합을 해보니까, 어, 이 조선이 망해가는 과정이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만국조선의 과정.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쭉 지금까지 커온 그 성장 과정. 어, 물론 이제 네이션 빌딩 하는 그 과정이죠. 최근 뭐 이런 어떤 이슈나 아니면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뭐 이런 거보다는, 그야말로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건국을 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쭉 지내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진짜 발전을 하게 되고 산업화가 되고 그런 근대화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국조선 과정과 우리 산업화 과정,
뭐 그런 과정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갖고, 정말 그 책으로 좀 한번 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종의 그 저의 버킷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중에 그 한 사람이지만 이제 친구가 천혜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며칠 전 댓글입니다. 천혜에 무엇인가 기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 커다란 한 방을 지금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시간에 쫓겨갖고 그리고 바로 이제 장기간의 그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 기대되는 그런 방송을 만들지를 못했는데 뭐 그러나 앞으로 그 제가 이 버킷리스트를 이제 말씀드린 걸로 해서 그러한 뭔가 새로운 면을 한번 꾸며가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의 대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기대합니다. 다시 또 부탁 당부드릴 건데 구독 버튼과 그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좀 꼭 눌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유례 없이 긴 그 추석 명절 그 연휴에 들어가는데 풍요롭고 또 가족의 정이 넘쳐 흐르는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글쎄 방송을 이제 또 휴일에 이렇게 만들면 제가 추석날 인사드리는 그런 방송에서 좀 만나 뵐 것 같습니다. 추석날 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